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이제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목 갖고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인데요. 최근 4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량한 부동산을 찾아 투자하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나요? 그 근거를 언급해 주세요. 이렇게 또 질문이 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2022년 5월 새 정부 들어가지고 양도세 등의 세금 중과가 한시적 완화 조치를 1년 동안 시행하죠. 이런 경우는 2021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을 팔 때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을 팔 때는 60%, 2년 이상이면 6에서 45%인데 2년 이상 팔 때 6에서 45%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하면 20% 중과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해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30% 중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새 정부 들어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됐죠. 또 재건축, 재개발 등의 아파트 공급 정책 또는 금리 인상과 유동성 해소 등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그에 따라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내지 침체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려는 사람은 2022년 5월까지 팔고, 사려는 사람은 정체기에 들어서 침체기로 접어드는 2022년 9월 이후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는 이렇게 회복기부터 상승기까지 인 매도자 위기 시장으로 해서 가격이 거의 4년 동안 2배가 올랐죠. 이제는 정점을 찍고 후퇴기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자 위기죠. 부동산 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보면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거래가 안 돼가지고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에서 5천만 원 내지 1억을 가격이 하락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매도자 위기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그 가격 추세로 접근하지 말고 호가에서 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급매물가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급매물가는 아직도 매물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 팔고자 하는 급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7월달, 8월달 넘어서 9월달이 접근하게 되면 7, 8, 9 사이에는 그런 급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런 급매물은 지금 현재 호가에서 1억 이하로 다운된 그러한, 즉 10%에서 15% 이 다운된 가격이 바로 이 급매물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화면에 돌아가면 무주택자는 집값 전망에 관계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재산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1주택자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비싼 곳으로 옮겨가는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서 갈아타기를 계속 반복해야만이 내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단타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와 내 집 마련에 호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 1주택자도 똑똑한 부동산으로 일시적 2주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갈아타기를 해야 됩니다.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그러나 다주택자가 자기 물건을 팔 때에는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 기간인 2023년 5월 9일까지 팔아야 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2023년 5월 9일이 임박하게 된다면 그때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6월 중에 파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7월달, 8월달, 9월달 시점에 사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또 하반기에 돼가지고 10월, 11월, 12월달 또는 내년 초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다시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후택이 하향기로 접어들고 이러한 기간이 2,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나 이제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는 건 똑똑한 부동산으로 갈아탈 때에는 급매물가로 7, 8, 9에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역세권 주변과 대중교통, 근접성, 그리고 교육 여건과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등을 따져 볼 때 참고사항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역세권 주변이나 버스 등이 대중교통이 근접해 있으면 주변이 함께 발전할 수 있어서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군이 우수하거나 주변에 우수한 학원 등 대치동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뭐 일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학군이 우수하거나 우수한 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는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격 인상이 되는 이유는 그 대중교통, 그 중에서 지하철, 그리고 학군이나 학원이 우수한 데가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생활 편의시설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죠. 누구나 이런 것을 소망합니다. 아파트 근처에 공원이나 산이나 강이나, 즉 강 중에서는 한강이죠. 등이 위치하고 주차 공간 등이 잘 확보되어 있으면 주거에 있어서 보다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러한 지역의 부동산은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똑똑한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한강을 기준해서 남쪽으로 보면 강남 4구가 있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가 있고 그 이에 추가로 요즘에 뜨고 있는 동작구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또 강북으로 오면 이 마용성이라는 데가 있고 마용성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말하죠. 거기에 추가로 뜨고 있는 광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보면 특히 자양동 같은 데 보면은 그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그 활성화돼 있고 지금 신축 건물이 이제 구역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발전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평가됐기 때문에 특히 강남에서는 이 동작구나 영등포구 이런 데 쪽에 관심을 가져보고요. 강북 쪽에는 이제 건대역이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 7호선이 더블 역세권에다가 또 주변이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보면 항상 수요가 있고 그런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에 질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아 투자하는 경우 저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죠. 이 지역의 특성은 현재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신규 아파트 등보다 값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요자들이 수요가 있고 불경기라 해도 떨어지지 않고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등을 찾아서 이제 투자했다가 2년 거주해서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우리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변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에 되어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거기다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갖추고 하게 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지금 주변 지역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어디가 있겠느냐? 지금 제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신안산선이죠. 지하철 10호선이죠. 그래서 영등포구 부분 대림동 쪽에 보면 신풍역, 또 도림역, 신길역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라인이 지어지는데 그런 쪽에 지금 보면 아파트가 30평인데도 8억에서 9억, 10억, 8억에서 10억에 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림동에 보면 우성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하고 7호선이 그 더블 역세권인데
그런 데 반해서 우성 2차 아파트 같은 2억이고 우성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억대죠. 그러나 거기서 또 급매물로 또 하게 되면 우성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억 이하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성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억 5천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안산선이 이제 그 한 2, 3년 있으면 개통이 되죠. 그 개통이 되면 상당히 그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증가되고 그런 부분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또 대림동에 조금 신도림역 쪽으로 올라오면 현대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25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 것들은 한 5년,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8억 5천에서 9억이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해가지고 또 2, 3년 후에 있다가 신안선이 개통이 되고 그러면 교통도 지금도 뭐 신도림역이 있어서 교통이 나쁘지 않지만 신안선이 가까운데 개통이 되다 보니까 더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주변 비역에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 이 지역을 지나서 신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이 동작구 대방동 지역도 있죠. 그쪽도 보면 새로 생기는 지하철 구간이 있고 또 주변에 군무대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노량진 지역에 보면 1구역에서 8구역까지 노량진 재개발 구역이 진행돼서 상당히 앞으로의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주변이 발전하면 5년 미만 된 아파트가 20평대가 15억이고 30평대가 20억 정도 한다면 이럴 때에 그 10억에서 12억 하는 이러한 구축 아파트를 20년에서 25년 된 또는 30년 된 아파트를 우리가 투자하면 되죠. 그래서 동작구 같은 경우도 25년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방동역에 보면 현대 1차도 있고 또 노량진동에 가면은 그 우성 아파트도 있고 또 신동아 리버파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25년 됐는데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데 여러분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해서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갖춰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면 큰 자산의 축적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똑똑한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나 이런 얘기 나오죠.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입니다. 물론 30년에 재건축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가 그 리모델링 연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갖고 우리가 대상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건축연료가 30년 이상이 되었고 저밀도 아파트로서 대지지분과 건축 용적률이 높고 주변 편의시설 등이 우량한 지역이라면 재건축 대상 28년, 30년으로는 딱 안성맞춤이죠. 이러한 아파트를 사서 5년 내지 10년 후에 재건축 등을 예상한다면 그 아파트에서 기대 가치가 상당히 높일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5년, 10년에 재건축이 돼서 오르지 않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또는 적게 오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5년, 10년을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2배, 3배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5년, 10년 지나서 2배, 3배 오르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지역에 투자해야만이 그런 걸 우리가 똑똑한 부동산이죠. 요즘에는 이제 의인화 시켜서 똘똘한 부동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똑똑한 표현을 많이 쓰죠.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대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적다 그러면 20년, 30년 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이 우수한 지하철 여건이라든가 대중교통이 발전하든가 학군이 좋거나든가 또는 학원이 우수한 시절이다 이런 데 잇따르면 그런 데는 입주해서 5년, 10년 동안 하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으로 해서 12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그 12억에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10년까지는 80%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내고 20억에 매도하더라도 세금 거의 없이 이제 팔 수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똑똑한 부동산을 또 갈아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경우 각각 어떠한 방법으로 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5번째로 왔습니다. 아파트 건축 연도가 20년 이상이고 보통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리모델링 대상이지만 사실 15년 돼서 리모델링 진행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예유죠. 보통 아파트 건축 연도가 20년에서 25년 정도가 되면 재건축 대상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가 있죠. 주변에 지하철 등이 대중교통과 우수한 학군 등이 위치해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죠. 이러한 곳에 투자해서 5년 내지 10년을 기다림 끝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럼 보통 전용 면적이 한 30% 정도 증가가 이루어지고 또 수직 증축이 이루어서 일반 분양도 하게 된다면 추가 부담금도 적게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30평대를 사가지고 40평대가 되고 25평을 샀다면 30평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역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특성상 앞과 뒤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고 옆은 늘어날 수가 없죠. 구분호수가 벽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역자로 꺾이는 그런 쪽에 증가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도식이고 일자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은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 이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지하 주차장을 파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이 훨씬 더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리모델링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의 대상이 된다. 요즘에 새로 뜨는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또는 모아타운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또 지역주택도 90%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지역주택에 투자하면 깡통을 찬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도 분명히 10%는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보고 투자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분명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를 넘어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듯이 이 회복기 상승기를 지나서 정점을 찍고 후퇴기로 접어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기간이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아니면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제가 사견적으로 말을 한다면 저는 이 기간이 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향기로 접어드는 이러한 경우보다는 여기 정도에서 머물다가 2, 3년이 지나면은 다시 오르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향기 후퇴기 시절에 매물로 나와 있는 거를 시세대로 사지 말고 가격이 10%에서 15% 저감되어 있는 급매물을 찾아야죠. 그 찾는데도 주변 상황이 좋고 역세권이고 이런 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25년, 30년 된 물건을 급매물가를 사서 투자해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똑똑한 부동산을 여러분이 그 똑똑한 부동산은 지금 당장 이제 가격도 오를 수 있고 떨어질 땐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제일 빨리 오르는 걸 우리가 똑똑한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죠.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 하향기를 우리가 부동산 사경기라고 하죠. 회복기와 상승기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요. 후퇴기와 하향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회복기에는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이럴 때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도 가격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수 가격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또 다음에는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물보다 매수자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매도자 우위 시장에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다음에 보면은 후퇴기에 접어드는 거죠. 후퇴기에 접어들 때는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른 후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까 생각해서 이 매물은 증가하고 매수자는 없는 경우죠. 지금이 바로 이런 형국이죠. 지금 보면 매물은 많지만 실제가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물건은 호가에 불과하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죠. 우리가 이 가격은 호가, 팔고자 하는 사람의 높은 가격으로 정하죠. 그리고 거래가가 있고 급매물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급매물가로 똑똑한 부동산을 차지하는 게 좋죠. 다음에는 하향기가 있습니다. 하향기에는 후퇴기를 거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는 시기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후퇴기까지 접어들 거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하향기보다는 후퇴기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이제 상반기에는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이미 정체기를 넘어 침체기에 들어섰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정체기에도 무주택자가 똘똘한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는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대폭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세금 규제로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를 짓는 것만 이 공급이 아니라 기존에 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공급인데 매물이 대폭 줄어들면서 이 양도세의 그 중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이어졌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보면 한시적 완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면 간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로는 한 두세 달 지나면 분명 가격이 그 낮아지는 물건이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 이제 투자하면 되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돈 되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살 때와 팔 때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이 강의하는 겁니다. 보면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 말고 이런 주택을 사라. 우리가 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명품 아파트보다는 2년 뒤에 오르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경기에 사서 매도자 우위 시장인 호경기에 회복기나 호경기에 아파트를 사면 되냐. 그럴 때에는 가격이 정점에 오르게 되다 보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호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파는 것도 좋지만 회복기가에 사서 호경기에 파는 것보다 못하죠. 또는 이제 그 침체기에 사가지고 회복기나 또는 호경기에 파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런 기간 동안 내가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급매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사서 5년 동안 10년 있다면 분명 회복기와 호경기가 돌아올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10년이면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팔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 기간에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양도세 중과라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와 함께 가는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입니다. 근데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까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갖다 한시적 완화 조치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양도세가 중과 없고 6에서 45%의 양도세율이 되고 거기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년까지 80%를 받을 수가 있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5년까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 내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김동희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에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가 다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